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전 중국에서는 혁명과 개혁의 중간적 존재로 변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혁명적 변화와 개혁의 중간 단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혁신은 어느 단계에 있는 존재인지 점점 알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게 말이에요. 혁명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변화를 주는 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변법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추구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오는 안을 보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신천위원회가 주장했던 얘기를 반복하는가 하면 다소 황당하다는 느낌의 안도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고위원회와 사무총장 폐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최고위원회를 꾸리는 이유, 나름 직선을 통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당내 권력의 분점을 꾀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설령 계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나름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없애면 정말 계파는 없어지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당내 정통성 있는 대표 한 사람만 존재하는 상황이 된다면 사무총장을 없애는 건 역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본부장을 임명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당내 민주화는 고사하고 다시 제왕적 총재를 만들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선 직후 지도부를 해체하라는 주장 역시 지금 지도부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의 불만 표출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왜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지 심각히 고민해봐야 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여름 소식. 다음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건 땡볕더위, 짜증나는 모기, 휴갓길 차고장. 올여름 T스테이션에 오시면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냉각수 등 10가지나 꼼꼼하게 체크해드려요. 이런 게 바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는요,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박 의원은 즉각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는다면서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많은 정치인들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네네. 정두원 의원도 아마 저축은행 관련해서 네. 무죄를 받고 이석현 의원도 아마 저축은행 관련해서 무죄를 받고 그랬는데 박지원 의원은 지금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아마 본인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 겁니다. 네, 어쨌든 대법원까지는 이제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추경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11조 8천억 원의 추경안을 원안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이지만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예산 5조 6천억 원과 함께요.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이 전체 규모를 거의 절반 수준인 6조 2천억 원으로 축소하겠다. 예.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잘못 예측한 실책을 추경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재정을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국채 발행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사회 간접 자본에 지금 1조 5천억이 할애돼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면서 사실상 총선용 예산인 만큼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죠. 이 서민 경기 회복을 위해서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서요. 예. 당분간 또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걸 뭐 누구 얘기 맞는지 판단할 입장은 아니라는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총선 전국이 시작은 된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총선용 예산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진짜 시작이 됐네요. 총선이 지금 예. 9개월 뭐 한 그 정도 몇 남았잖아요. 개월 남았나요? 이게 예. 재밌는 게 일반 사람들은 내년 4월이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예? 근데 정치인들은 이게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차이. 네.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인과의 정치권 간의 괴리를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 추경에 항상 이게 선거가 있을 때 더 민감하긴 하지만 이렇게 추경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거 끼워넣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서 늘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번에 뭐 메르스 예산이라고 하는데 또 일부는 병원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대출해주는 용으로 또 배정이 돼 있어서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 월급 못 주는 병원도 있잖아요. 네, 심지어 폐업한 병원이 어제 글쎄요. 하나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제 네. 참 메르스. 예. 언제까지 갈지 참.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예요? 네, 요즘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 북한 고위급 망명 소식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이 통일부 당국자가 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 북한의 고위급 장성이 최근 남한 등으로 망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특히 북한 인민군의 박승원 상장 그리고 대장 출신의 박재경 등 실명이 언급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별을 단 장성급은 망명 사실이 확인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주목할 만한 거물급의 망명도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북한의 반발도 상당히 거셉니다.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은요. 이 박승원 상장은 지금 이 시각에도 마식령 스키장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북한 체제 불안정설을 악랄하게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망명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이 중에서 상당수는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박승원 상장 우리나라식으로 그러면 3스타거든요. 네, 중장. 네. 근데 이 사람의 망명설은 사실은 정통한 소식통들은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NCND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통일부랑 또 국정원 쪽하고 이게 또 약간 좀 그러니까 온도차가 그게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북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하고 정부도 이제 어떻게 얘기를 못하죠. 근데 확실한 건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탈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통일부 당국자도 뭐 100%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물론 이제 전제나 단서를 달긴 했는데요. 일단은 이 별을 단 장성급은 망명 사실이 확인된 것이 없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네, 지금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를 했죠. 네. 오는 14일에 이 공석이 된 이 자리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표 대결로 갈 경우에는 다시 친박 또 비박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이 개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합의 추대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는요. 이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면서도 최고위원들은 일단 추대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이 지금 뭐 어떤가 일각에서는 이제 개파색이 였고 대화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유철 위의장을 추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원내대표 자리 여기를 눈독 들이고 있는 다른 의원들이 많아가지고요. 많죠. 네, 경선 가능성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추대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이라는 거와 네. 추대의 차이는 뭐냐면 표 대결을 벌이느냐 마느냐는 차이지 여기에서 뭐 당내에 있어서 이 개파 간의 갈등이 표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하여튼 이주영 의원 저번에 그 네, 원내대표 네, 네.
도전했었죠. 예. 그리고 뭐 심재철 의원, 뭐 정병국 의원, 뭐 자천, 타천 지금 이름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라도 계속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실 이 뜻하지 않게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바로 그 어떻게 물러나게 됐는가는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것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차지하느냐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무성 대표가 더 머리가 아픈 게 원내대표도 이제 중요하지만 지금 이군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를 떠나겠다 이미 그렇죠. 의사를 밝혀서 네. 이게 또 사무총장이 총선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당무 인선에 대해서도 좀 아니, 골치가 아픈. 새누리당도 왜 사무총장 없애자 그러지?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진짜 그거 황당하더라고요. 해경이 마음에 안 들면 해경을 해체하고 뭐 이런 것처럼요. 네.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 사무총장 없앤다는 그.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소식입니다. 이 전현직 당원 100여 명이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대외 사무부총장을 역임했던 정진우 국민희망연대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야권 재편을 위해서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요. 아직 같이 하는 현역 의원은 없다면서도 10월 재보궐선거 전에 창당을 해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100여 명, 뭐 지금 설들은 많이 있어요. 50명이라는 보도도 있고 70명이라는 보도도 있고 100명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 경우 참 독특하구나. 탈당하는 사람 숫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드문 케이스거든요. 네, 어제 오후까지는 그냥 50명으로 저도 이제 듣고 있었는데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실제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 이번에 탈당하신 이분들은 우리가 군대로 치면 야전병들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예? 현장에 있는 그렇죠. 현장에서 싸우는 분들. 네. 투쟁력 있는 분들. 그리고 야당에서 오랫동안 아주 실무를 담당하면서 최전선에 싸웠던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일부 비주류 의원은 이제 이런 분석도 내놨더라고요. 혁신위 안 발표가 이들의 탈당에 결정적인 맞아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 이제 또 연결돼서 지금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또 결합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혁신위 안 그 얘기에서는 상당히 동감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컬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7시 27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지금까지는 교통이 예전보다 좀 널널하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여유 있는 출근길이긴 합니다. 현재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일산 쪽으로도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구간에서만 서행입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데도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는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서운에서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평촌에서 청계터널까지 모두 12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또 판교에서 일산 지나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태교현에서 강일까지 8km 구간 밀립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가는 데는 부천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승합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서인천 부근 일대로 다시금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나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EM터에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형, 이 차가 말이야 냄새 안 나? 근데 역시 남자한테는 차가 있지 않나? 향으로만 덮지 않고 진짜 차 안의 냄새를 없애주니까. 나만 모르는 내 차 냄새엔 때브리즈 차량용.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사무총장 인선으로 한 차례 내용을 겪은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이번에 혁신안을 두고 말들이 많고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약 100여 명의 당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났습니다. 점점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신당 창당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초였죠. 당 팔권주의 청산을 요구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참 대단히 충격적이 희한하다고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이 2차 혁신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무총장 없애고 예 본부장 체제로 전환하고 또 최고위원회 없애고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우리 당에서 정권을 부여한 혁신위에서 고심해서 만든 안에 대해서 예. 제가 참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예. 그러나 함께 걱정하는 차원에서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현행 사무총장을 없애고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어떤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국가로 말하자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뀐다든지 어떤 당헌을 바꿔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국가로 치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죠. 예. 그런데 이것을 불과 한 10일 만에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좀 위험천만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런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중앙위원회 가기 전에 한번 지역위원장이나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그런 공론화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모든 이런 체제나 제도가 이렇게 조직의 운영은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도 가장 나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제도를 바꾸는 데는 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최고위 없으면
계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계파 갈등 청산하는 문제를 이렇게 사람을 바꿔야지 직제를 바꾼다고 이게 개정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최고위원 저도 뭐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국민과 당원들이 지난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대표고 최고위원입니다. 임기를 그렇게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원당치 못하고 사실 내년 총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진퇴를 결정하는 것도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혜성 사무총장도 사실 임명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폐지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당황할 겁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조금 저도 좀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자 최고위원 없애면은요 당내에 있어서 이 정통성 있는 당내 권력은 당 대표 한 사람밖에 안 남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 대표 한 사람 남은 당 대표가 사무총장 없애는 대신에 이 5개의 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당대표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왕적 총재의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쨌든 이 사무총장직을 없애고 5개 본부장으로 만든다.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의 권한을 좀 분산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아무리 분산시켜도 그중 본부장 중에서 또 총괄하는 본부장이 있게 마련이고요. 어쨌든 사무총장은 재정권과 인사권 모든 당의 운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저는 사무총장은 없어도 사무총장을 역할을 대신할 분은 그 5 본부장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할을 분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는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책임감을 또 서로 안 느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이 어렵게 운영될 수도 있다라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제를 두는 건데 이걸 본부장제로 바꾼다는 것도 상당한 공론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현 지도부는 총선 직후에 모두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선에서 이기면 지금 현 지도부는 문재인 대표는 사퇴를 해도 계속 어떤 나름대로의 충분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총선에 참패를 했다. 그럼 어차피 지도부는 물러나게 되는데 왜 총선 직후까지 지도부를 살려놔야 되느냐. 이왕 지도부로 총사퇴 요구를 하려면 그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혁신위가 구성된 것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떤 혁신을 우리 당이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어렵다 해서 지금 이런 혁신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대표를 내년 총선 때까지는 인정해주고 또 최고위원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선까지 우리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혁신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퇴를 할 때도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패권주의 청산이다. 개파란 것은 어느 당이나 어느 모임에나 개파란 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개파를 청산한다는 것은 개파가 골고루 의사결정기관에 참여하는 것이고 문제는 개파 청산이 아니고 개파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것이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고 제가 또 이 문제를 우리 혁신위원장님께 김상곤 혁신위원장님께 혁신을 할 때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혁신하는 것이 우리 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런 시점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터치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주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국 정당도 개파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 정당의 개파는 서로 견제를 함으로써 수상이 혼자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파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파 패권주의가 문제라는 것. 정말 그건 아주 적확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자, 제가 한 가지 좀 더 여쭤볼 것이요.
지금 당내에서 아마 당권 대권 분리 문제가 또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친노 내부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계속 가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정치는 뭐 생물이고 예. 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난 28 전대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표의 그 당대표 출마를 놓고도 많은 설왕설래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어느 특정 계파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우리 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 당대표 되는 것은 다른 대선 주자 예비 후보자들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당 대표가 어느 특정 계파에 이렇게 딱 눈에 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다면 특히 우리 당의 어떤 친노라고 하는 그 수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 경상도나 강원도나 다 호남이 고향이신 분들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당권은 뭐 이렇게 호남에서 대권 후보는 뭐 비호남에서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맡는 것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당대표 맡고 나서 계속적인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이고 우리 당이 안정되게 운영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4.29 재보궐선거 패배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대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당 대표이면서 대권 예비 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그래서 또 다른 대권 후보를 찾는다 이거거든요. 지금 핵심은. 뭐 그것은 우리 문재인 대표가 정말 앞으로 추석 때까지 혁신안이 발표될 때까지 그리고 10월 재보궐선거 때까지 한 2,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당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기시면 저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받게 될 것이고 또 당이 안정될 것이고 신당이나 분당 문제도 쏙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저께 뭐 탈당도 이루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도 있고 상당히 당이 혼돈 속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은 문재인 대표와 나아가서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자세나 그 운영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의 상황인식은 잘 돼 있다고 봅니까? 아니죠.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특히나 텃밭 강주에서 참패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70일 동안 오면서 그 모든 당직자들 사퇴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그 인선을 못하고 있는 것. 참패보다도 더 문제된 것이 참패 이후에 당을 운영하고 수습하는 과정이 더 혼돈 속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당 창당 움직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상수다 이제 신당 창당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어제도 뭐 일부 탈당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일부가 아니라 100명이나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뭐 숫자보다도 어쨌든 저는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조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뭐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두세 달 동안 당을 어떻게 운영했냐느냐에 따라서 저는 신당도 생길 수도 있고 결국 지금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은 두세 달이라는 것이 지금이 7월이니까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죠. 9월 중순쯤이면 혁신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종 혁신안이. 그리고 9월 말이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 민심. 그리고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 결과까지를 놓고 볼 때 우리 당이 뭐 재보궐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고 혁신안도 좋은 혁신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혁신안이 나온다면 당은 안정될 수 있고 지금 뭐 신당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상당히 지금
뭐 논의가 활발하게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당 내부에서는 의원들 간에서는 예. 아직 조심스럽게 뭐 말하기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을 좀 주시하는 그런 편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어요. 예. 이 점점 내려가요, 어떻게? 예. 그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는 연 1.5%로 동결하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0.9% 유지. 여보세요? 2.8%. 예.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요. 예.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 그리고 가뭄 이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전망 때는 2분기 성장률을 1.0% 예상했는데 메르스와 그 가뭄 영향으로 성장률 추정치가 0.4%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이후에는 2분기 일시적 충격 영향이 줄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완만하게라도 회복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이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더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최저임금 얘기 어제 했는데 좀 더 해보죠. 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노동계 쪽은 최저임금이 턱도 없이 낮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사측은 중소기업은 이건 큰 부담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립이 여전한 모양이에요. 여보세요? 예.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잠깐 끊어진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동안 최저임금을 경영과 경제학의 관점으로 봐왔다. 그런데 올해는 정치였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외압이 많았다. 이야기는 이제 노사 양측부터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선 위원장의 이야기인데요. 예. 뭐 소외를 이야기할 때 눈물까지 비치기도 했어요. 예. 이게 중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제 사정이 나빠서 1분기에만 이제 5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상황에서 뭐 중소상공인 측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게 좀 당연할지도 모르고요. 또 근로자 측도 그렇습니다. 이제 뭐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해 취임할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최저임금 인상, 뭐 소득주도 성장 이게 말은 했는데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거든요. 할 때 필요 없는 대립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거는 3부에서 이따가 입장을 좀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의 입장을 한번 알바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보고요.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를 네이버로 꼽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1위는 네이버, 2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3위가 아모레퍼시픽 뭐 이 순인데 5위가 또 이제 그 국민연금공단. 지난해는 8위였습니다. 바로 1위로 뛰어 올랐고요. 또 지난해 1위 차지했던 대한항공 이 땅콩 회항 사건의 여파로 9위로 순위가 하락을 했고요. 2013년까지 11년 동안 1위를 고수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2위에서 올해 공동 6위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10위권 내에 순위를 기록한 적이 없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2위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5위 올해 조사에 10위권 이름 올렸는데 이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낮은 인력 감축 위험 그리고 확고한 수익 기반이 있으니까 안정성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위원회에서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에 도전하는 21개 기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죠? 예. 이 결과는 오늘 오후 5시에 공식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오너들의 자존심까지 다 걸린 마지막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분 설명, 20분 질의응답이었는데 CEO들이 나와가지고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면세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그 질의응답할 때 책임지고 답변을 할 만한 사람이니까 이 CEO들이 나왔는데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다들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방 구하기 힘겨워 하실 때에는 말없이 직방 깔아 드리오리다. 터치하는 곳곳마다 깔린 알짜 매물 사뿐히 눈팅하고 가시옵소서.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선직방 후 방문. 직방. 된다 안심이 된다 KB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예, 조금 전에 경제 얘기 저희가 나눌 때요. 전화 상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